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공부법 제11장 창의성 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 리뷰도 해드리고 제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편에 대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많은 기업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인재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이 시대의 이제 자녀 교육, 가정 교육 또한 사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 내 아이를 좀 더 창의적인 사람으로 키우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제 아이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로 자라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은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그들을 심지어 채용까지 걸러내면서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띄는 행동을 매우 싫어하고 연공서열을 우선시하며 학연 지연에 목을 매고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를 지향하며 회사 시스템 내에 규율 내에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또한 많은 부모님들은 본인의 아이들이 창의적인 영재로 키우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창의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는 부모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창의력을 올려주는 학원을 보낸다든지 최근 유행한다는 다른 사람들, 다른 부모님이 하는 창의력에 관련된 제품 또는 학습지 등을 구매해서 아이에게 적용해 본다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호객행위, 마케팅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처럼 회사도 가정도 각종 매체에서 마케팅하는 창의력이라는 약간 허상에 갇혀서 진정한 창의력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의력은 절대 타고난 게 아니고요. 창의력은 학습,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창의력이라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창의적인 생각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스킬, 지식 습득이고 그 다음에 연결, 마지막 지속적인 노력과 반복입니다. 우선은 세 가지를 나눠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적인 부분은 히스 형제의 스틱이라는 책에서도 소개되었던 연구인데요. 정확한 수치 등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스틱에 나온 한 실험을 소개하자면은 성인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창의적인 광고를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아무런 정보 없이 너네가 한번 광고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자유연상법이라는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이런 교육을 진행했고요. 마지막 한 그룹에게는 창의적인 광고를 대표하는 특수성 6가지를 교육하고 그 6가지 내에 프레임 안에서 광고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출한 여러 가지 광고들 중에서 광고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이 한 15개에서 20가지 정도를 선별했고요. 각각. 그 다음에 일반인들 소비자 대상으로 그 광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첫 번째 아무것도 교육받지 않은 그룹들은 소비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요. 거의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유연상법이라는 교육을 받은 그룹의 광고는 그나마 첫 번째 그룹보다는 살짝 호기심을 끌긴 했지만 그래도 소비자의 호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6가지 틀 안에 프레임 안에서 제작을 했던 세 번째 그룹은 소비자들이 50% 이상이나 창의적인 광고다라고 간택을 했죠. 위 실험과 같이 이처럼 기본적인 지식 습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창의력 학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창의력의 연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돼 있고요. 연결은 바로 위에서 제가 설명한 기본 지식 습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이란 어느 날 유레카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내 머리, 내가 갖고 있던 지식들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창의적인 이제 생각, 창의적인 활동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럼 수많은 이런 연결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정해져 있죠. 바로 배경 지식이 많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축구 지식과 만약에 게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축구 게임을 플레이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축구 게임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어떻게 보면 좀 극히 한정된 콘텐츠 제작밖에 못하죠. 하지만 반면에 제가 만약에 축구 지식, 게임 지식,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기 종목 지식들, 그 다음에 영어도 잘하고 근골격계 지식도 있고 AI 최근에 유행하는 다양한 AI 기반의 기술도 내가 익히 알고 있으면은 콘텐츠가 정말 다양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구기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골격계에 관련된 질환들에 관련된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제작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기 종목 게임을 분석해서 향후에 나올 스포츠 게임에 대한 신작 게임을 분석해서 이 게임에 대한 성공 확률을 백데이터로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여러 가지 AI를 접목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걸 콘텐츠화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EA 스포츠, 코나미 등과 같은 대형 게임사에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이처럼 창의적인 그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연결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속적인 노력과 반복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이제 체화되었을 때 비로소 창의력이 이제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식 습득을 한다고 한들 내 몸에 내재화되지 않은 지식들은 그저 정보에 머물고 말고요. 이 지식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반복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체화시켜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킹 목사의 그 아주 레전드한 그 연설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최고의 연설이라고 불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연설은 사전에 준비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어느 청중의 질문에 답변을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연설한 내용인데 그런 연설이 어떻게 레전드한 연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제 반복과 노력의 결과였던 거죠. 킹 목사는 꿈에 대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주제로 기존에도 약 350회 이상 연설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과 습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우리는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라는 그릇의 크기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다시 하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식 습득을 통해서 이제 스킬적인 부분을 키워서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지식의 폭을 넓혀서 연결의 확률을 많이 높여서 이제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 마지막은 이러한 모든 지식들을 내재화시키는 이제 노력과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상 창의력 편이었고요.
다음번에는 12장 독서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희 아빠였습니다.